예, 이제부터 이 얘기 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이틀째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옛 참모로 불리는 이두봉 지검장의 대전지검이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인물부터 풀어봐야 될 텐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하는 지휘봉 잡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옛 참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있을 때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가까운 측면에서 속하는 거죠. 이두봉 지금 검사장을 당시에 이제 있다가 사실은 지난번 인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좌천된 상황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추미애 장관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더 멀리 보낼 걸.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전지검이라는 곳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이제 대전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문제는 이게 월성원전 1호기가 대전지검에 수사할 거란 거는 아마 상당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지검이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 세종시에 보면 정부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에 산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이 수사를 대전지검에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전지검이 이 상황을 수사를 한 것이고 원래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월 달에 중앙지검에다 이미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지검이 지금 10개월째 사실은 거의 뭉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대전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를 맡으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다 보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 대전지검에 특수통들이 꽤 많아요. 사실 좌천 보낸 특수통들이 대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볼 때는 좀 더 멀리 보낼 걸라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수사 속도도 압수수색도 전격적이었고 검찰의 수사팀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 그만큼 뭐 하나하나 뜯어보겠다. 조기 폐쇄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묵인과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월성 1호기를 빨리 문을 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원전을 다 들이면 경제성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 안전성이나 다 봐야 되지만 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작 과정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에너지관리실장 이쪽에 다 관여돼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 세 파트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께서 아무리 월성 1호기를 빨리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렇게 경제성을 조작해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도 지금 감사원 결과대로면 밑에 사람들이 과잉 중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이 근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걸 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해서 난센스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있는 넌센스다. 이게 감사원이 정부에 청와대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들 이렇게 감사원을 넌센스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감사원장님 어제 이거 들으셨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단 혹여나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그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이게 최재형 원장이 감사해서 토스를 하고 윤석열 총장의 뒤를 봐주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이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최재형, 윤석열 합동작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 감사원에 조사하는데 이제 감사원에서는 검찰 고발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그것도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고 대전지검이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지검장이 근무하고 있고 거길 또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다녀갔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또 고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차원에서의 어떤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보고 그게 정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총장, 최재형 원장의 합동작전, 여당에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게 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검찰이 이거 원전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료도 숨기고 440건의 자료를 한밤중에 도둑고양이들처럼 사무실에 들어가 다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더라도 그걸 불법을 저질러서 이 정책을 수행해라고 한 건 없을 겁니다. 어떠한 정책도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권한을 국민들이 정부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성 원전 사건을 이렇게 보면 서류도 전부 조작했고 경제성도 조작을 했고 이 사건 자체가 전체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말 재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원전의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기술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데 대해서는 이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조작된 것들을 올바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지금 새벽인데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핵심 경합지 마지막 개표가 남은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917표 차로 역전을 했다. 또 있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확보할 땐 매직 넘버,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아까 저희가 조지아주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99% 개표가 됐고 여러 부재자 투표 때문에 지금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100% 다 다가가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을 해서 이제 거의 과반 270명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 중에도 아마 방송 시간 중에 역전할 것이라고 저희 예측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조금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추세를 보면 거의 지금 한 1시간 단위로 해서 몇백 표씩 지금 바이든 후보의 표가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부재자 투표와 그다음에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게 뭐냐면 주로 군인들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사전 우편 투표. 이걸 이제 합해서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6명의 지금 선거인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로 보면 만약에 지금 애리조나하고 네바다하고 이쪽을 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269명의 선거인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퍽스뉴스나 그다음에 AP 통신이 자기들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애리조나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미 270석을 넘어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매직 넘버 270석을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CNN 말고 팍스나 그다음에 AP나 이쪽에서는 이미 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 공식화가 다소 힘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이 남은 개표지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900여 표 차로 역전을 했습니다. 이 시각 CNN인가요? 지금 때마침 또 조지아주 얘기를 지금 CNN 해당 앵커가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확보할 때는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현지 동부 시각으로는 이제 새벽 4시 45분일 텐데 현지에서 속속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유력하다는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원전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원전 수사의 배우로 지목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최고 수준의 압박을 윤석열 총장에게 했습니다.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랍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다라는 얘기까지 여당 대표가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뭐 최고 수준의 압박 아닙니까? 저는 아마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강한 어투로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정치 검찰의 수사고 당장 중단해야 된다. 검찰권 남용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함께 지금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굉장히 이 수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난센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9월 달에 여야가 합의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자, 근데 감사가 계속 늦어져서 뒤늦게 이제 감사가 1년 넘어서 이제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당장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이 수사 자료 협조라는 형태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검찰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야당의 고발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 만약 수사 안 하면요, 검찰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쩌면 검찰로서는 해야 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수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 사건이 정치적 수사인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한 사건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왜 이게 정치적 사건인지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당의 생각은 지금 아까 이낙연 대표가 조국 수사 때와 비슷하다라고 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인사권에, 청와대 인사권에도 칼을 대고 핵심 정책인 원전에도 칼을 댄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 의도를 갖고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의심의 눈초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정책까지도 그럼 검찰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면서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관련해서 한마디 했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통하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검찰에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해요. 말하자면 청구 수사예요. 근데 하자마자 윤 총장이 대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형사 5부장 이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이거 청구 수사를 의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뭐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거와 다름이 아닌 것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요. 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추 장관 윤 총장 싸움에 원전 이슈가 터지면서 이낙연 대표까지 참전을 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네. 정말 갈 때까지 간 거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물러날 때까지 추 장관이 또 이거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물러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예,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가 추 장관 꼭 편을 든다기보다는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월성이렇게 문을 닫을 때부터 이거 정권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누군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문을 닫고 일단 본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닫고 안 닫고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정할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를 통해서 산접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표할 때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대통령의 지시에서 직권남용이 된 걸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여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추미애 장관이 그 점에서 내가 앞서서 차단을 하겠다고 나설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이낙연 대표, 여당 대표까지 참전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사 속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일요일 한밤에 400건 넘는 자료를 삭제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님 철저히 파헤쳐주세요.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원과 야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정치검찰이 재빨리 움직이네. 반대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볼까요? 징역형을 선고했으면 법정 구속해야지 징역받고도 활보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김경수 지사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정치생명 쥐고 흔드는 정치판사, 검사 다음에 개혁대사는 법관들이다. 각기 다른 댓글들이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가 되든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이든 후보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와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꽤 뜨거웠고요. 여기 가수 홍진영 씨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양측의 판단이 좀 엇갈리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로 이렇게 오늘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이슈가 남아있습니다.